세계 최고 수준의 질병통제 분석가들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오는 8월 초까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6,300명, 사망자는 14,41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5만 697명, 사망자 6,26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만 7,437명, 사망자 1,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질병 통계 분석가들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오는 8월 초까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루 전 발표한 8만 4천여 명보다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4월 12일에 정점을 찍고 하루에만 2,200여 명이 넘게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 덕분에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평가 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예상 모델 업데이트판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가정하에 오는 8월 4일까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6만 415명으로 관측됐습니다. CNN은 하루 전 발표된 사망자 예상치 8만 1,766명보다 2만여 명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전하며 최신 모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을 4월 12일로 내다보면서 이날 하루에만 2,212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여름까지 감소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학적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AP통신은 모든 모델은 틀린다며 사망자 집계가 지연됐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보고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 인플루엔자 유행에 기반한 대부분의 예측 모델이 코로나19에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확실한 것은 오직 불확실성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의회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2,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공개한 논의 상대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입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무누신 장관, 슈머 원내대표와 협력할 것이라며 상원은 9일 만장일치 또는 구두 투표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을 통과하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5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줄 도산 및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3,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3일부터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대출 관련 세부 지침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무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올 때까지 대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이미 대규모 인명피해 경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메모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미 언론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1, 2월에 경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이 메모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그 메모를 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었다는 항변을 내놨습니다. 중국 및 유럽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등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내놨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WHO가 미국에서 대체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아직도 중국 중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WHO가 초기 국가 간 여행 제한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겨냥해 여행길을 닫지 않았다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험 경시에 관한 직접적 질문에는 자신은 이 나라의 치어리더라며 충격으로 인한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항변하고 치어리딩을 하면서도 중국 등 지역에 대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전격 교체하고 스테파니 그리시엄 백악관 대변인 역시 켈리 맥커넌이 신임 대변인으로 교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시 대통령이라며 대중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기 신드롬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비는 7일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국기 신드롬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기 신드롬은 전쟁 등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고 단기적으로 지지도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잇따라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스 플로리다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46에서 4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모닝 컨설팅 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달 20일 이후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그의 위기 대응력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며 문제의 심각성, 정례 브리핑에서의 오류 및 잘못된 표현들을 고려할 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평론했습니다. 다만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죽음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지배적인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안한 심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전격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고 오는 11월 3일 대선 본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집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를 진행한 지 65일 만입니다. 주요 언론은 오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대선 선거 운동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민주당 후보 지명 및 11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맞대결을 위한 길을 텄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조기에 판가름난 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선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상당수 주가 경선 일정을 뒤로 미룬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본선행이 조기에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경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4,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벌금 티켓은 21건에만 부과됐습니다. 7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정부, 뉴욕시경 자료에 의거해 지난달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뉴욕시 민원 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가 4,270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찰이 위반자를 적발해 벌금 티켓을 발부한 건 21건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필수 사업장 전면 폐쇄 및 전면 재택근무령이 내려진 3월 중순부터 4월 6일까지는 총 티켓 발부 30건, 체포 5건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이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단속은 더욱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일 쿠오모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뉴욕시의 모든 놀이터와 운동장을 폐쇄했고 NYPD가 CCTV 등을 통해 이를 감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6일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적발 시 최대 $1,000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선언하고 로컬 사법기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등 필수업종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우체국 직원, 식료품점 직원도 포함되지만 아직 전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13의 위험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 등은 찰스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네 번째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의 일환으로 필수업종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 형식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경찰과 우체국 직원, 식료품점 직원, 트럭 운전사 등 비의료 필수업종 노동자도 해당됩니다. 정확한 전체 지급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차 경기부양자금에 히어로즈 펀드를 조성하고 대상자에게 시간당 $13의 팬데믹 프리미엄 페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시급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중순으로 소급해 올 연말까지 적용되고 연소득 $200,000 미만 노동자에게는 최대 $25,000까지, 연소득 $200,000 이상 노동자에게는 최대 $5,000를 지급합니다.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배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위험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의료진 등의 유족들에게도 지급됩니다. 또 인력 충원을 위해 새로 취업하는 의료진과 응급대원 등에게 일회성으로 $15,0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하원공화당은 의료진과 응급구조대원 등에게 4개월 동안 연방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히어로즈 2020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2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각각 45.7%, 41.4%, 제18대 대선은 71.1%, 제19대 대선은 75.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1일부터 6일 전 세계 85개 공관, 9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건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재외선거인 약 절반인 8만여 명의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55개국 91개 공간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고 36개 공간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습니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뒤 공관장의 책임하에 외교 행랑 등을 통해 국내로 회송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에 인계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의 선관위에 보내져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다만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7일 오전 9시 기준 귀국 투표 신고자는 1,610명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1,252명 늘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10만 달러에 시드머니를 쾌척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한인들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사회 각계 각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10만 달러에 달하는 시드머니를 쾌척했습니다. 변종덕 이사장은 최근 임원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돕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며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는 물론 뜻있는 독지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모아진 기금은 한인사회 서류 미비자 가정 및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 이사장은 지금은 한인사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신분 문제로 인해 정부 보조나 실업수당은 물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한인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 희망기금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류 미비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감염 및 기타 위급한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도 그 대상입니다. 재단은 한인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추천받고 재단 측도 직접 나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는 그동안 65세 이상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의 주민들에 한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대상을 전 주민들로 확대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민들이 검사를 원할 경우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세티 시장은 현재 검진센터가 13곳으로 늘어나면서 검사 능력이 확보돼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까지 한인타운 내 34명을 포함해 카운티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910명이며 사망자는 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50만 상당의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 각각 $10,000씩 지원하는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선착순 150곳에 한해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2월 4일 전에 설립된 비즈니스나 수입이 있는 비영리 단체로 풀타임 직원이 2명에서 50명 이하, 그리고 총 수입이나 연간 수입이 $20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융자금, 렌트, 유틸리티, 인벤토리 구입 등을 비롯한 SBA 급여 보호 펀드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3만 개의 인공호흡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GM의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GM은 6월 1일까지 6,132개, 오는 8월 말까지 총 3만 개의 인공호흡기를 생산해 트럼프 행정부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NYPD에 따르면 7일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병가를 낸 경관이 6,974명으로 전체 경관 중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주 12%에서 일주일 새 7.3% 넘게 늘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NYPD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관은 1,935명이고 일반 직원은 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숨진 경관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한인회장 소송건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조정 절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7일 뉴욕 한인회는 화상회의 형태로 제36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민 전 회장의 항소 포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에 $50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찰스윤 회장은 협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인천 항공편이 또 줄어듭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뉴욕 인천 간 항공편 OG222와 OG221편을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주 7회 운항해서 주 4회 월수금 운행으로 한시적으로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밤비행기인 OG224와 OG223편의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